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대전에서 경주에 그러니까 근무지로 월요일 아침에 지금이 7시 54분? 7시 4분. 7시네, 7시. 7시 이제 막 지나고 있고요. 막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곧 김어준의 뉴스공장 7시 6분에 시작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랜만에 좀 들어야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영상은 요거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녹화를 그만하고 이제 벌써 거의 40분 녹화했어요. 그러니까 2개로 잘랐으니까요. 세 번째 녹화물이니까 거의 요거까지 끝내면 1시간 가량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또 3.5로 빠져가지고 뭐 원자력 얘기했네요. 보니까 원자력 얘기하다가 직장 얘기하면서 빠지고 원자력 관계 사업자 얘기하다가 뭐 발전소 얘기하다가 빠져서 뭐 핵연료 주기 사업자 얘기하다가 지금 핵연료를 빠져서 이게 갔는데 이게 보면 제가 보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뭐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용어를 얘기해야 될 때 그 용어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그 용어랑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고 그 에피소드를 또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그래서 하여튼 뭐 후배들, 아까 선후배들하고 같이 우리는 출장이라는 곳을 많이 가는 직장에 이렇게 제가 다니고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20년 동안 출장을 다닌 거예요. 20년 동안 출장을 이렇게 주장창 다녔던 거고, 그 출장이 국내 출장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도 많이 갑니다. 제가 해외 출장 많이 갈 때는 하여튼 진짜로 뭐 1년에 3번씩 나갈 때도 있었어요. 1년에 3번. 뭐 제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고 원래 당초 계획에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뭐 한 번은 뭐 반드시 누군가 가야 될 출장인데 그 가야 될 사람이 이제 빵꾸가 나면서 제가 대신 가게 됐고, 한 번은 뭐 갑자기 또 이게 새로 생긴 그러니까 뭐 원래 연간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출장이 새로 생겨서 뭐 아주 뭐 그때는 우연히도 그때가 아마 2015년인가 뭐 하여튼 그럴 때는 좀 오래된 얘기죠. 한 5년 지났는데 그때는 뭐 이상의 출장이 쏠려가지고 1년에 해외 출장을 3번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을 다 못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외 출장 다 못 가고 있을 테고, 저는 근데 해외 출장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게 뭐 외국 나가서 이렇게 뭐 그 외국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떠들거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라 어디 나가서 얘기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 외국 나가서 안 어렵겠습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한 것만 하죠. 반드시 딱 해야 되는 거, 발표해야 되는 발표, 뭐 해야 되는 얘기,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하고 떠들고 뭐 이렇게 사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외국 나가면 벙어리가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해외 출장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외 나가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가면 그때 좋은 점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였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지금 보여요. 하늘이 파래요. 지금 이제 여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늘 파랗고, 코로나로 인한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하늘도 파래졌다. 굳이 미국 가서 파란 하늘 볼 필요 없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출장이 좀 많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그 밀폐된 공간 차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뭐 적게는 뭐 1시간에서 뭐 가까운데 뭐 천안 같은 데 갈 때는 1시간이죠. 가까운데 뭐 1시간에서 길게는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 갈 때는 멀죠. 거기는 뭐 4시간, 뭐 쉬다 가면 5시간까지 차 안에서 같이 있어야 돼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싫든 좋든 정말 그 같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로 나랑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출장 파트너로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출장 뭐 2명 3명 가는데 차 각자 가지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누구 한 명 우리 그래도 키스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됐다고 해서 뭐 뒤에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반반, 그러니까 n분의 1이죠. n분의 1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차를 끌고 갔으면 이번엔 네 차를 한번 타고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차에 그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평하게 균등하게 좀 이렇게 차를 이제 운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특히나 둘이 가는데 뭐 셋이 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셋이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둘이 갈 때는 둘이 가는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얘기할 화제가 없으면 솔직히 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죠. 뭔가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게 이제 20년이 이미 지난 거고, 그 20년 지나는 동안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출장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이제 솔직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사적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단둘이 아니면 두세 명이 같이 맞장구 치면서. 그래서 옛날에 선배들하고 갈 때는 초창기 신입 직원 때는 한참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하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와이프가 되는 우리 와이프하고 밀당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런 코치도 좀 받았고, 선배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고민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선배들이 자기들이 이제 옛날에 연애를 했던 경험을 비추어서 조언도 해주고, 아니면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얘기들, 에피소드들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하고, 출장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출장 가서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 아니면 킨스에 우리 직장에 어떤 나쁜 사람 이런 안 좋은 케이스들 뒷담화도 까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 뒷담화 까는 게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어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하고, 보통 이제 보면 좀 이렇게 약간 특이하거나 우리 조직에 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렇게 입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죠. 모 선배 때문에 이게 엄청 스트레스 쌓여. 그러면 너도 그랬어? 나도 당했는데.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제 공공의 적이 되는 거고, 항상 술자리 안주로서 이렇게 계속 해제되는 거죠. 그 양반은 이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양반들은 잘 몰라요. 그게 자기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걸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그걸 아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이제 그런 거에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애써 무시하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이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도.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제 혼자 떠들거나, 아니면 소수의 인원들하고 이렇게 떠드는 거에 되게 익숙한 이유는, 아마 출장 다니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일종의 직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규제 검사원으로서 규제를 하기 위한, 언제나 관계 사업자를 규제 검사원으로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 발생 장치 이쪽 규제를 꽤 오래 했어요. 이쪽 규제를, 그러니까 발전소가 아닌 쪽 규제를 오래 하면서 그쪽은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그런 쪽이 뭐냐면 병원도 있고요. 병원, 아까 얘기했던 조선사, 미파기 검사 업체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조선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산업체들 많죠. 산업체들에도 이제 고정된 게이지류, 그러니까 두께 게이지, thickness 게이지, 아니면 레벨 게이지. 저기 이 제철소 같은 경우는 레벨 게이지 쓰고요. 그래서 포스코 광양이나
저기 포항제철소도 많이 갔습니다. 출장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큰 업체들은 큰 산업체, 큰 병원, 저는 출장을 다 가봤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규제 검사, 그러니까 정기 검사나 뭐 시설 검사,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운방 검사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하러 뭐 업체들, 그러니까 제가 다양하게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 가봤습니다. 병원도 해보고, 뭐 해결료 물질 사용 허가 기관도 가보고, 비파계 검사 업체도 가보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은 그 허가, 방사 동위원소 등 사용 등 허가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왜 다 자꾸 등이 붙냐면, 방사 동위원소, 방사 발생액체 통칭해서 방사 동위원소 등, 보통 RI 등이라고 불러요. RI 등, 레디오 아이소토프의 약자 RI 등이라고 부르는데, RI 등 사용 등이라고 부르는 거는 또 사용 신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등 허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인허가에 걸린 것들이 이제 산업체, 뭐 병원, 뭐 삼성전자도 가봤어요.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한 10여 년 그 규제를 했거든요. 그 규제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습니다. 다 강원도에 있는 뭐 쌍용까지 가봤어요. 쌍용 시멘트 뭐 이런 데도 맞아요. 쌍용 시멘트까지 가봤으니까. 강원도는 거의 그런 동위원소를 쓰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기 철원에 있는 뭐 전자가속기 연구소인가, 거기는 이제 심사만 하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드물어요. 강원도는 되게 드문데 거기 다 가보거나 아니 심사 업무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렇게 이제 올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그쪽 분야에서 방사 선악적 리스크가 가장 큰 방사 투과 검사, RT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RT, 그 비파계 검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그 렌트겐이 개발한 엑스레이, 그러니까 발견한 엑스레이. 그래서 이제 이 방사 투과 검사에 쓰는 거는 엑스레이하고 가마레이 두 가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통상 이제 발생 장치, 뭐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면, 진공관에 이제 양쪽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제 가속이 되면서, 전위차에 의해서 가속이 되면서 반대쪽에 있는 그 텅스텐 타겟을 딱 때리면 그쪽에서 이제 브레이킹 레디에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방향을 바꾸면서 브레이킹, 그러니까 감속이 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 그게 광자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그 엑스선 가지고 이제 우리 인체도 찍고요. 인체 엑스레이가 통상 이제 에너지가 좀 낮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쓰는 에너지는 인체에 쓰는 것들은 뭐 한 60kV에서 우리 골밀도 측정기가 한 60kV 해서 좀 약간 이제 뭐 그 CT 같은 것도 높아봤자 뭐 160kV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왜냐면 인체는 이제 물이기 때문에, 밀도가 낮기 때문에 1g/cm,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물질이기 때문에 주요 구성 성분이. 그래서 엑스레이 에너지 낮은 거 가지고도 다 투과해서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쓰면 그만큼 폭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인체에 쓰는 것들은 좀 저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를 쓰고, 이제 에너지가 높은 게 좀 필요하면 감마레이를 쓰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코발트 60이죠. 코발트 60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엑스레이로 얘기하면 아까 킬로볼트, 그러니까 킬로 일렉트론 볼트라고 통상 이제 에너지는, 그러니까 킬로 일렉트론 볼트라고 얘기하는데, 킬로볼트는 뭐냐면 전위차, 그 진공관의 전위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60kV면 60 곱하기 1000볼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1000이니까 6000인가요? 아니지, 6만 볼트를 건 거고, 전위차를 6만 볼트를 건 거고, 거기에 이제 킬로볼트의 KV인데 거기에 중간에 소문자 2를 하나 집어넣으면 케브라고 불러. 킬로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 전위체에 그 전자 정지해 있는 전자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가속이 돼가지고 아까 60 케브의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60 케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단위일 뿐이고 60 케브, 아까 전에 엑스레이 60 케브 얘기했지만 그 저쪽 이제 감마 코발트 60에서 나오는 감마는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케브 단위로 얘기를 하면 1170 케브, 1.17 매브, 1170 케브하고 1330 케브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단위가 넘어가는, 1000단위가 거의 이제 보통 거의 메가엘리트로 들어가고요. 거기 이제 1000kV에 그러니까 1000배니까 거기 매브라고 불러서, 그러니까 1.17 매브, 1.33 매브 두 개의 광자선이 이제 한번 붕괴할 때마다 두 개의 광자선이 나와요. 이렇게 감마레이가 두 개 나오는 거죠. 두 개. 코발트 60이 붕괴를 한번 할 때마다. 그게 코발트 60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좀 두꺼운 두꺼운 철판을 곱하기 검사, 광산 투과 검사 RT를 하기 위해서는 감마레이도 필요해요. 엑스레이 감마레이 다 씁니다. 조선 쪽에서 보면 대부분 철판들이고요. 철판들을 용접을 하잖아요. 그 용접 부위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재를 찍는 게 아니라 용접한 부위를 찍어요. 용접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용접사가 하는 거잖아요. 용접제 가지고 오고 틈을 용접제로 메우면서 두 개를 붙이는 게 용접이잖아요. 그래서 뭐 용접, 뭐 어쨌든 간에 그 압력용기도 용접하니까, 원자로 압력용기도 용접을 하니까. 옛날에 용접을 지금도 하겠네요. 옛날에는 진짜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자로심 중심부에서 한 뭐 30cm 아래쪽에도 용접 부위가 있어가지고, 원주 방향, 축방향은 뭐 당연히 그 평판을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고리 1호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통으로 가운데를 파내는 형태로, 그러니까 축방향 용접이 아예 없는 형태로, 그러니까 용접 부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왜냐면 용접 부위가 모재보다는 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격에 약해, 가압 열 충격에 약합니다. 원자로는 가압된 형태로, 그러니까 뜨겁게, 그러니까 거의 압력용기니까요. 압력이 가해진 뭐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죠. 압력용기이기 때문에 가압 열 충격에 의한 뭐 이렇게 안전성, 그 안전 기준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들이 있고, 뭐 대략 말씀드리면